자, 깨달음을 가는 길, 대상과 관찰의 상응돼 있고요. 대상과 관의 상응,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관찰 대상이 있는데, 그 관찰 대상하고 그 대상을 보는 이 관하고 서로가 잘 응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흐름한 옷을 입고 있을 때와 또 헤어스타일을 받고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 이게 좀 다르잖아요, 벌써요. 그러면은 그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마음은 대상의 영향을 받아요. 대상의 영향을 받는데 그 대상이 많이 무상이라든지 고라든지 무하라 그러면 어때요? 그 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무상을 본다든지 고를 본다든지 무하를 본다든지 공을 보려고 한다면은 그 보는 마음이 이제 관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상관계를 이룰 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상과 관의 상응이라고 한 거고,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주객에서 잘 상응하고 있을 때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특히 대상이 무아라든지 공이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은 더더욱 망상이 안 일어나죠. 오히려 대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주제가 관과 대상과 관의 상응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수행의 주체는 의식입니다. 의식은 왕에 비유하여 희망이라 하고, 의식이 수반대에 일어나는 심리를 신하에 비유하여 심소유법이라고 합니다. 심소유법은 심소 또는 심리라고 합니다. 소유라 하는 것은 심소유법이라 하는 것은 마음에 소유되어 있는 현상,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심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희망이 의식을 왕이라고 하는, 왕은 비유입니다. 주재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로 치면 이 의식은 대통령 같고, 의식이 작용, 뭐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비서라든지 장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희망이 객관을 인식하게 되면 각각의 심리가 일어납니다. 왕과 신하는 각기 떨어질 수 없듯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러나 왕이 무엇을 하고자 해도 신하가 반대하거나 잘못된 길로 왕을 인도할 수 있듯이 심리의 영향을 받은 희망은 심리의 성향에 따라 성정해지기도 하고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나 성냄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일어나는 심리는 마음을 오염시키고 마음을 하여금 나쁜 생각, 말,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고통을 자초합니다. 그래, 이게 희망과 심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게 뭘 싫어하는, 잡념 이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보면 잡념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수행 점검해보면 잡념이 생겨 수행을 못했다더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잡념이 뭔가 하면 알고 보면 심리거든, 심소유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이제 의식을 오염시키는 거죠. 마음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하면서 이런 잡념을 없애는 방법을 대개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사마타라는 방법을 써서 대상에 집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상을 분석해서 그 이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걸 이제 관이라고, 이파사나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이 마음이 한 대상에 쫙 집중하고 있을 때
집중하고 있을 때는 망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집중할 때도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대상이 이제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이제 잡념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소멸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일도 보면 대통령 뭐 주제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비서진이나 장관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못하는 거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심리를 어떻게 정화를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갖다 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다 하는 거예요. 심리가 막 일어나니까 시끄러우니까 고요하지 못하다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 잡념이 안 일어나는 것,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첫 번째, 잠이 들 때는 안 일어난다. 그렇죠? 엄청난 고통이 올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얘기하죠. 커피나 차나 뭐 바카스를 먹으면은 그 카페인이 많이 들었죠. 망상이 안 일어난다. 그 다음에 밤새워 정진할 때는 또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혼침이 있거나 엄청난 고통이 있거나 이러면 망상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의식이 이렇게 깨 있을 때 뭐 카페인이 많이 드는 음식을 먹고 냈을 때도 망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진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샷 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선정, 마음이 고요하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의식이 점점점 깨어나면서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는 이빠산다가 있습니다. 대상을 명확하게 잘 분석해서 그것이 무상이고 고로 무하라고 알았을 때 망상이 안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알아차림은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갖게 한다. 이렇게 이제 청년 도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은 참 중요한 얘기죠. 알아차림은 즉각 안다. 대상을 즉각 아는 걸 알아차림이란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 영향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심리가 완전히 잠들어 버렸을 때, 심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그런 상태에 가면은 바로 선정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반면 알아차림의 수행 심리인 정념은 현재 이 순간 이 자리에 머물며 깨있기 때문에 모든 것과 함께하는 자비심이 생깁니다. 그래 남의 어려움을 도와보자 하는 이 선한 수행 심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 말, 생각으로 짓는 삼업을 즐겁게 합니다. 자, 이 정념은 현재 이 순간에 늘 깨있게끔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대신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알아차림을 하는 거는요, 그렇게 오래 안 갈 수도 있고, 그 알아차림이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얘기하죠. 근데 대상이 무상인 줄 알면 달라지는 겁니다. 대상이 무상인 줄 알면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해방감을 맛볼 수 있어요. 해방감. 그런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자비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비심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는 연기실상을 알기 때문에 관계성이 드러나 내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너와 나의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드러나는가 하면 알아차림만 마음이 아주 순수해집니다. 알아차림을 보통 이게 정념을 알아차림을 그런데 이게 이제 바른 기억이죠. 이제 알아차림하는 첫째 느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감정, 생각을 덧붙이지 마라. 세 번째, 의미 부여하지 말아라. 네 번째, 다른 것과 결부시키지 말아라. 다섯 번째, 없애려고 하지 말라. 여섯 번째, 시비 걸려 하지 마라. 자, 여기 이제 이 대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느끼려고 하면 안 되고 감정의 생을 덧붙이지 말아야 되고 의미 부여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거 결부시키지 말아야 되고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그 대상에 시비 걸지 말아야 돼요. 시비 뜻이. 네, 시비. 오늘도 그림을 따지지 말아요. 시비 걸지 말아야 되죠. 이래 됐을 때 이 대상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살잖아요. 뭐 하면은 그 사람이 대상이라면 그 사람을 뭐 느껴보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감정 생각을 더 붙여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난 거에 대해서 뭐 어떻더라 말 의미 부여도 하고 그래 그 사람을 만났더니 뭐 누구를 잘 알고 뭐 어쩐 다음에 또 왜? 결부시키기도 하고 차 한잔 마시도 막 결부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시비도 걸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겠고 하는 방법이 알아차림. 내가 알아차림하면은 느끼려고 하지 말라 하더라도 느끼려고 하는 마음이 중지되는 거예요. 감정 생활도 붙이는 중지, 의미 부여하는 거 중지, 다른 것과 결부시키는 중지, 없애려고 하는 것도 중지, 시비 걸려 하는 마음도 중지시키는 이 알아차림.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죠? 예. 여러분 말씀 볼 때 어때 했어요? 보고 난 뒤에 막 이야기 의미 부여도 하고 좋게 의미 부여하기도 하고 나쁘게 의미 부여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을 이제 하면은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너와 나의 관계성이 드러나요. 이때까지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서 이런 게 뒤덕지 붙어가지고 오염시키는데 마음이 순수해지니까 모든 상호 의존 관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비심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예. 지금만 잘 돼도.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무상이라든지 고라든지 무아를 대상으로 할 때 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뭐가 오는가 해방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림이 아니고 마음이 순수한 마음에다가 이치가 드러나니까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해방감, 대상으로부터 해방감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요즘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일본 전 총리 무라야마인가? 예. 그 사람 와가지고 이 위안부에 대해서 사죄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베 총리는 극구 부인하고 있고 그 밑에 추종자들은 아예 그런 것도 없다. 난징 대학살 그런 거 없다. 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제가 이제 글을 한번 좀 쓰려고 그러는데 그 심리를 파헤쳐 보려고. 그게 이제 그 사실 읽는 그대로가 아니고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왜곡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결론적인 이야기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대상을 내가 가지고 좋으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지고 싶어 합니다. 대상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그거 마찬가지로 대상이 늘 그렇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한번 쥐고 있으면 이건 영원히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성에다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 해가지고는 좋지 않는 건 나쁜 건 다 부정을 해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런 이런 경험 없어요. 혹시 저기 거의 한 몇 년 전에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예,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이분 이야기는, 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늦게나마 누가 소개를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됐고, 사랑을 하게 됐는데, 아니, 미국으로 유학 가더니만, 근데 연락이 되도록 했잖아. 연락이 안 되고, 룸메이트도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 선생님, 어째 했으면 좋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콩깍지가 확실히 끼었죠. 근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주위에서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아라. 그 남자는 바람둥이에다가 이래 하다 했는데, 이 여자는 그 남자의 필이 꽂혀가지고 놓지 못하는 거야. 얘기하자. 첫이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는 데 불구하고 그 첫이상이 너무 좋은 것에 당신은 계속 그 첫인상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콩깍지 이론을 내가 열심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도 안 되지. 그런데 지금 내 딱 보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 아베 총리도 완전히 콩깍지에 끼운 거라. 왜냐하면은 자기 권력을 쥐고 있고 옛날에 그 자기 자기 어떤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 전쟁을 치렀던 그 권력의 향수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뭔가 과거에 그걸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래 대상이 무상하고 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 부질없다 이럴 건데 그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권력 쥐고 있으니까 다 부정해요. 그 여자가 마치 그 남자의 좋지 않은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는 좋게만 보이는 것 같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뭔가 하면은 콩깍지 이론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무지가 도살입니다.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이걸 무지, 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집착을 하고, 정권에 대한 집착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좋은 일, 위안부 문제라든지, 낭진 내학살이라든지, 이런 걸 다 부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딱 듣다 보면, 이 사람 무지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 아베라는 총리만 그렇게 했느냐, 얘기지. 김정은이도 그랬을 것이고, 예. 더 멀리 가면 히틀러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 이 데이비드 봄이라는 물리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영원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살상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 종교에 의해서, 인종차별에 의해서, 이런 것 때문에, 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 그냥 알아차림만 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알아차림 대상이 매 순간 무상하게 변하는 것. 그걸 고라든지, 무아라든지, 공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대상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뭐가 오는가? 해방감이 오는 거예요.
해방 경험에서 잘못된 견해가 사라집니다. 옳은 건 옳다고 그러고 그런 건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그런 것은 옳다고 그러고 했는다 안 했다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아베 총리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지금 무지에 빠져있다 이래보면 정형직임. 그럼 그 사람은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잡아서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무지에서 오는 거죠. 시간서로 계속 변화, 공간적 상호 우전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인식을 못하는 것을 뭐라고 행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비를 얘기할 때도 그 세 가지를 나눠서 자비를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냥 참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무상이나 고라든지 무아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자비심을 더 크게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고통의 수렁에 빠져서 벗어나기 힘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심을 일으키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대상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요 알아차림도 이게 잘 기억을 하시고 그냥 알아차림보다는 대상을 뭘 알아차려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특히 뭐 무상이라든지 고라든지 무아라든지 공하는 거는 어떤 사상이 아니라는 것. 변하는 거는 무상이라 그런 거고요.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육체적인 괴로움은 괴로움이라 그러는 거고, 무아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다 하는 건 무아라는 소리입니다. 자아가 있으면 괴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자아가 있으면 괴로움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괴롭다 하는 거는 괴로움 없애지 못한다는 건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무아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건 다 무아예요. 근데 이런 것은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우리 해방감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과 대상을 보는 이 두 가지가 잘 상관관계를 이룰 때 거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깨달음이 오는 거죠. 선정이 오고 깨달음이 온다 이게요. 얼마 안 했는데 벌써 땡, 지가 알아 땡 하네요. 그 알아차리는 내용 중에 아까 제 그 밑바사다를 할 때 한법인으로 알아차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기하고 인과를 같이 사유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 맞는 거죠. 네. 한법인. 삼법인의 다른 이름이 연기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이제 남방에 가면 수행을 하잖아요. 남방에서 수행할 때는 무상을 보라, 고를 보라, 무아라 보라 할 때는 사유가 안 들어갑니다. 무상, 고, 무아는 직관적으로 바로 뭔가 마음에 일어난 현상들을 바로 확인이 갑니다. 뭔가 마음이 무상하구나, 고구나, 무아구나 직관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대성에 와서는 분석을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대상이 무상고 무아가 아니고 공성을 얘기해요. 공은 이게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삼법인을 통해서 이 공성에 대한 이해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이 분석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성에서의 이파사나는 공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남방에서 얘기한 삼법인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가는. 그냥 그 전에 그냥 본문을 듣고 실제로 수행하면서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삼법인이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무상고 무아예요. 그래서 공성은 알아차림 대상이 안 되는 거라. 분석의 대상이에요, 이게. 공성은. 그리고 이제 의식이 아주 미세할 때, 의식이 미세해질 때 공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친 의식으로 공성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거치냐면 욕심 부리고 화내고 이런 번뇌가 있는 의식은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아주 미세하다 하는 거는 의식이 맑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럼 미세져야만이 이 공성을 캐치가 가능하다. 이래 보는 거. 이 대성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떤 정도 가야만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것만 이야기야. 자, 첫 번째 동정이력. 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이 동요가 없는 이력 상태가 돼요. 그는 의식이 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깨 있는 게 이제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의식이 깨 있는 거죠. 누가 욕을 하거나 참다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뜀박질을 하거나 내가 화를 내거나 슬프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의식이 늘 깨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동정이력이거든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의식은 다 거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꿈속에서 또 마음이 동요가 없다. 꿈에 강도를 만나거나 뭘 꿈에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도 이 의식이 동요가 없다 이죠. 그러면 이 의식은 이렇게 깨 있을 때의 의식보다 잠들었을 때 그 의식은 더 미시한 겁니다. 얘기하자. 잠들어서 1년 되는 그 의식보다 더 미시한 것은 뭔가 하면요. 숙면 상태의 의식이. 숙면 상태의 의식이 더 미시한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때도 그 의식이 깨 있다면요. 숙면 1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매 1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의식보다 더 미시한 의식이 있어요. 기절했을 때 의식이 더 미시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복합 밀교 수행자들은 가사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 수행을 한다. 이래. 그건 잘못하면 잘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무리 흉내를 못 내는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오매 일의 경지에 갔을 때 비로소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때 의식이 미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부 3단을 그래요. 동정이력, 몽정이력, 숙면이력 또는 오매이력. 그 다음에 이제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요건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럼 우리가 의식이 거친 것들은 감각은 의식이 거친 겁니다. 의식도 거친 겁니다. 그러면은 잠재의식은 미시한 거예요. 잠재의식. 요거는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유식에서. 그러면 말라식보다 더 미시한 건 아리아식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칠다, 미시하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저기 제가 수술하거나 아기 낳을 때 수술한다고 마취했는데 마취 상태에서도 정신은 이제 좀 무섭고 아프고 하니까 간센보다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상태는 그러면은 마취했을 때 그런 상태는 그러면 마취된 상태에서 완전 정신이 간 상태예요. 본인이 그걸 내가 완전 마취돼가 정신이 없는데 그냥 비몽사몽 막 비몽사몽 그랬어요. 정신마취 말고 예, 정신 비슷한 마취. 이야기가 있는데 하체마취. 하체마. 하체도 해봤고 정신도 예. 아, 무슨 말인지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대구에 사시는 박 선생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아기를 가졌는데 자궁에 혹이 생겼어요. 이거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애를 자궁 밖으로 드러내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해가 다시 자궁 안에 애를 넣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 애가 벌써 이제 나이가 20년 넘었으니까.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가 조심스럽게 묻더래요. 절에 다니십니까? 이러는. 제가 절에 다니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수술을 할 때 계속 간시연보살 당신 불러. 자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계속 불렀다 이거죠. 그럼 그건 의식이 미시한 겁니다. 역시 사유수다. 역시 사유수라고요. 아니 그 원불교 저기 원불교를 믿으시는 의사 선생님인가 봐요. 그래서 보고 그래 당신들 불금이 있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간센보살 돼서 그래 어쨌든 그 뭐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래 의식이 미시해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고
이거 좀 뭐 진전이 왜 안 나가나 했더니만 부산에는 벌써 다 끝났는데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진전이 그것도 많이 나갔어. 수능 빼면 진도 빠른데. 자, 그 수행해야 되는데 능경 시간에 그 얘기 나왔죠. 부처님께서 그 바사이 왕의 궁전에 있다가 급히 기원장사에 돌아와서 딱 정자에 앉아서 정수리에 뭐가 핀다 그랬죠? 백강, 백색 광명이 쭉 피면서 천개의 연꽃이 피고 연잎마다 부처님이 시불에 앉아서 능엄주를 외운 얘기는 했죠. 예, 그죠? 예, 재밌죠? 예, 그 왜 그런가 하는 거는 그 안난존자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하려고 그게 나타난 건데, 자 오늘 전번에 뭘 했죠? 강명수 했으니까 그럼 오늘은 또 뭘 할까? 백색. 오늘 감로수 한 번 더 할까? 네. 네. 자, 숨을 들이쉬고요. 내쉬고. 힘을 쭉 빼십시오. 자, 가슴에 연꽃 봉우리가 쭉 정수리로 올라간다고 연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수리에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시고, 자, 가는 보살이 쭉 올라와서 자정에 앉고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정수리에 물을 쭉 부어주는 걸 연상을 합니다. 자, 감로수를 부어주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선업도 지었지만은 불선업을 많이 지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저장돼 있어요. 뭐 거짓말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 뭘 물건을 훔쳤거나 악담을 했거나 이간질을 했거나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이 뭔가 마음이 이렇게 쭉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감로수를 쭉 부어서 이것을 깨끗이 몸을 정화하는 겁니다. 자, 몸을 정화하는 것은 몸에 의지하고 있는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에 자극을 주어서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불선업들을 또한 정화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감로수 물은 맑고 투명한 물이에요. 계속 이제 부어주십시오. 얼굴, 뒷머리부터 해서 어깨로 내려와서 손끝으로 흘러내리고 몸통을 해서 발끝으로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것, 맑고 투명한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물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가, 물이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안 흘러가고 있는 부분도 잘 지켜보시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감로라는 말은 불사약이, 감로수는 불사의 약이라 그래요. 감로의 다른 열반인데, 열반은 불생불멸을 얘기하고 다른 불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멸하는 마음을 깨끗이 정화할 수 있는 게 감로수예요. 자, 계속 부어주십시오. 또 혹 이제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로수의 색깔을 청색으로 파란색 빛으로 바꾸어서 쭉 물을 부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치유의 색깔이거든요.
동간 단마 토크 시간. 예. 점검 하나 하고요. 무심화보살. 우리 이제 감노수를 했을 때 몸이 형태가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이러면 이 무상인 줄 알아야 돼요, 몸이. 그리고 몸 형태가 다 사라져 버리면은 감노수를 더 이상 물을 부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엉덩이 이제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 엉덩이 감각 관찰 하셔야 돼요. 물 부어주는 건 이제 끝내고요. 물을 부어주는 거는 이제 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 내가 잘못에 대해서 이제 어떤 참여하는 의미도 있고요. 무심화 보살님은 보니까 이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초대를 하셔야 돼요. 초대. 예, 초대해가지고 상상으로 초대해가지고 사람에게 이제 물을 부어주고. 중요한 건 얼굴을 잘 봐야 돼요. 얼굴을 보면은 갈등이 있는 사람 얼굴 보면은 화가 나 있거나 윤곽이 불분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 그 사람과는 관계 없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심리 표현입니다. 그 얼굴이. 그러면서 물을 부어주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노술에 인해 가지고 적대감을 갖지 마시고 몸의 고통과 정신이 고뇌 벗어나 늘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축원해주고, 만일에 그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갖고 대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이 잘못당했으면 제가 용서를 당신이 구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날마다 하면은 점점 감정이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얼굴이 밝아진다든지 미소를 띈다든지 하면은 그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는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조국사께서도 진심직설에 그 사람을 원수진 사람을 생각하다가 마음의 동료가 없으면은 좋고, 실제 그 사람 만나서도 마음의 동료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노수 빛수행을 했네요, 그죠? 전번에 가르쳐 드린 대로. 이게 이제 좀 텅 휘어버리고 이게 윤곽만 남아 있으니까 윤곽도 없습니까? 윤곽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공포를 느낀다 했는데, 이 이빠사나 수에서 몸이 다 사라지면은 이 16단계 중에 5번째 단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5번째가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빠사나 수행에서 16번째 단계가 아직 6번째 단계가 공포감을 느낀다 이렇게 됐어요. 예, 이빠사나 16단계 중에서
그래 이제 이게 몸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공포를 느끼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아직까지 자아관념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다 사라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면 엉덩이 감각 관찰을 하셔야 돼요. 예, 감로소 물 부어주는 거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감각 관찰하면서 무상공으로 삼포경 관찰을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얘기하려면은. 근데 아직까지 영상이 이제 많이 생기고 이러는 거는, 영상이 생기면 좀 환영으로 보셔야 돼요. 환영을 보는 것도 역시 무상 관찰을 하면은 환영인 줄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몸이 없고 가벼워졌을 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졸음 같은 게 옵니다. 지금 졸음이 오고 있거든요. 관찰 대상이 이제 없으면 졸음 같은 게 옵니다. 그때는 빨리 관찰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바다에 닿아 있는 엉덩이 감각이 있는 관찰 대상이. 관찰 대상이 없으면은 이 수행 진전이 없어집니다. 다 사라졌다면은 관찰 대상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 나중에 이제 감각도 거의 다 사라지고 호흡도 나중에 다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는 또 이제 고비가 또 한 번 넘어가는 거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그 연기라든지 무상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많이 생겼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대상에 끄달리는 마음도 체크했네요. 이제 그 몸이 이제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누가 이제 몸 사라지는 게 자기 깨달았다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랬더니 막 내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어느 스님한테 가서 점검 받으러 갔어. 그래가지고는 대통 그 스님한테 야단을 맞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가르쳐 주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딱 그런 순간에 아만이 생겼어. 그런지 어떤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 벌써 한 20여 년 전인데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 몸 사라지는 거는 이제 거친 것이 사라지고 미시함대로 들어간다 이랬어요. 미시함이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몸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이 이제 시작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다시 이제 의지력을 확실히 발휘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수행하다 안 하다 그러죠? 예. 그러더라도 또 마음을 내가지고 또 수행 일기를 또 적었어요. 예. 적어야만 이제 자제력도 좀 생기고 의지력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 여러분들 해양하는 날 멀지 않았습니다. 3월 1일 날 미길수행 해양 날이에요. 시간 다 됐네. 알았어. 나야 만났다. 당하고 싶어. 이거는 뭐 한 줄씩만 내겠네요. 예.
그래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 기운이 생기는 것은요 몸에 이제 기운을 이야기하고 기 이야기하는 거는 집중이 좋으면은 이제 이 기운이 이제 생깁니다. 이게 이제 바람 요소라 하는 거거든요. 이 세 분 다 이제 그런 게 생겼네. 그래 이건 집중이 좋아서 생긴 거고요. 각주심은 통증이 있네요.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을 잘 쓰다듬어 주면서 연민심을 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통증이 연민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보련심은 가볍고 머리가 시원하고 이런 느낌은 이거는 이제 수행의 그 결과로서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 작게 적어가지고 그 과정이 없어. 자세히 적도록 좀 해보세요. 사유수도를. 시원하고 춥다 좀. 오늘 이거 똑같은데. 맨날 다 예쁜데. 우리 선생보다는 다 예쁜데.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되도록이면 다툴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툴 일이 자꾸 생긴다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대처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기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는 그 사람하고 관계없습니다. 예. 그게 1차적 원인이 아니에요. 조건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하고 했을 때 그에 막 받아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다스려야 돼. 이게 1차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그 대상은 그냥 이 감정 올라오도록 하는 조건이 지나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감정을 다스려야 돼.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감정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 감정을 지켜보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 객관적으로 보는 이게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 감정을 이렇게 하니 지켜보고 있으면은 감정이 점점 바뀌면서 사그러져 갈 겁니다. 얘기하자면 여기다 화를 내는 것도 안 좋고 화를 참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지켜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대의 반응에서 내 감정이 수시로 올라온다 하는 사실을 빠른 적각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런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적각 체크하는 힘이 좋은 거예요. 올라다가 바로 착착 내려가는 걸 이제 체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까 여기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하는 걸 명확한 이해를 갖고 이게 지켜보고 바뀌어가면 이 무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감정으로부터 내가 해방감을 맛보는 거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지만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쉽습니다.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 어려워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감정은 이 잠재대에서 올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 이럴 땐 늘 그것이 매 순간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지켜보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과 연민심으로 대하는 게 중요해요. 얘기하죠. 저 사람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이해가 필요하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과 연민심으로 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게 좋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요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내가 다툴 일을 안 만들려고 하지만은 조건이 형성되면 다투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조건이 다투게 돼 있구나 하는 이해도 이 다툼을 멈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근데 예전에는 잘 참았거든요. 그런 순간 잘 넘기고 했는데
요즘 공부할수록 그게 그냥 그 자신감인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런데요. 말을 바로 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저 자신을 너 잘했다. 옛날 같으면 너 그렇게 했니? 너 너무 나쁘다 했을 건데 지금은 오히려 너 잘했다. 그래 잘했어. 그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을. 너무 자신감이 이제 막 생겼고 수행을 하면서 기운이 이제 넘치는구만. 예. 그러면 그 이제 던져 지켜가 던져 싸움하면 싸움 기술도 잘 늘 건데.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마음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연민심으로 대하도록 그렇게 하고 얘기하자면 그런 거 돌려가지고 그런 감정을 갖다가 잘 지켜보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예. 왜 뭐 대신 대답? 저도 아닌. 또 질문할 게 있어요? 예. 뭐 의문 나는 점, 뭐 이런 거 모르는 묻고 싶은 거 여러 가지 있을까요? 다른 거 질문해도 돼요? 예. 뭐 약사 출불 보면 공덕경하고 약사경하고 어떻게 틀려요? 같겠죠. 뭐. 똑같아요? 약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약사열애불의 몸은 짙은 녹색입니다. 약사열애불은 뭔가 하면은 치유의 이 약으로서 중생을 치유하는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짙은 녹색 또는 짙은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전부 치유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불상을 보면은 태화를 보면은 색깔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비산사에 있는 그 인도에서 온 그 뒤에 태가 파랗잖아요. 예. 부처님들이 약사였는데요. 금강수 보살. 그 인도 파랗 예? 그 부처님 파랗 빨리 약간 네, 파래서 되게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예. 그 저기 다선실에 모시는 네, 부처님. 네. 그러니까 뭐 금강수 보살하고 문수 보살. 근데 그쪽에서 남방 쪽에서는 그렇게 파란색으로 칠하나요? 부처님. 파란색은 치유의 색깔이에요. 근데 약사열의 불이 아니더라도 예. 아니더라도 공성을 표현할 때 네. 공성을 표현할 때 푸른색으로 표현합니다. 하늘색. 하늘은 색깔이 없는 무색이거든요. 무색이지만은 하늘을 쳐다보면은 파랗잖아요. 그래서 공성을 표현할 때는 푸른색을 이렇게 칠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화에. 예. 근데 스님, 예. 하늘을 쳐다보면 파란색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 공기 중에 뭐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푸르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푸르게 보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심리적인 겁니다. 색깔은 심리적이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므로, 이게 이럴 때 무색인데 파란색도 이제 치유색이다 이렇게 예. 공성이 무색인데 파란색도 공성을 그러면 의미한다 이렇게 해도 네, 됩니다. 됩니다. 색깔이라 그런 건요. 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대승기신론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색의 성품은 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성품은 색인데 그 색채는 무형이다 이래 나와 있어요. 당연히 대승기신론이 나옵니다. 무형이죠. 예, 그거요. 대승기신론이 나옵니다. 그럼 색깔은 누가 정합니까? 마음이 우리 정합니다. 교육에 의해서 예, 교육에 의해서 정해지는 심리적이라는 거죠. 경성님. 그래 그 본성이 뭔가 하면 지혜라는 겁니다. 좀 하여튼 좀 그게 좀 헷갈려요. 예. 그 지혜의 대상은 공성입니다. 대상? 얘기하자면. 아침에 말씀하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법신에서 색신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법신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 네. 어떻게 색신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색의 본질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어있던 비어 있지만은 네. 원인과 조건에서 언제든지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형상이 나타내도록 역시 본질은 비어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만 설명을 들으면 오히려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 처음부터 그런데- 제가 뭐 쓸 때, 예. 그 인용해서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하늘은 우리가 보면은 푸른색이니까 푸른색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그럼 그거는 하나의 방편이 방편이 아니라 푸른색은 우리가 실제로 접하잖아요. 원래 무색이지만은 네. 우리 눈에 비치니까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당연히.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휴식하겠습니다.